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년문화 콘서트 개최에 대해 감사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일 월요일 15시부터 종로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직원, 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단체, 주민 등 약 500여 분을 모시고 민선 7기 1주년 기념식 행사에 이어서 청년문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종 단체 및 주민과 함께 처음 시도하는 청년교육으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직원, 주민 홍보 및 안내와 직원 참석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유기한 민원인과 친절 관련 ARS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불친절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 사항입니다. 불친절 응답 사례 부서 및 민원관리 부서에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성 및 고질 등 특별한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억지성 민원, 폭언, 폭력, 기물파손 등 비상식적인 사례 등이 증가되고 있어 지난 5월부터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사회를 실시하였고 이미 감사 담당관에서는 특별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감정 노동자를 존중해달라는 공감 포스터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동주민센터 및 구청 주요 민원비서에 비상벨을 신규 설치하여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 전화를 활용하여 욕설 등 인권 모독 발언 시 녹취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후적인 측면으로는 피해 직원에 대해 최대한 조직에서 보상 및 보호되는 방향으로 우선 총무과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특별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 있어 긴급 휴식 시간 보장 및 휴가제도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비용 보존, 위로 실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님 협조사항입니다. 특별민원 발생 시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응대 및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반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개발의 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 단계별 운영 관리에 대한 조정과 검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9일 구성하여 설계 계약 시까지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본 운영위원회는 7월 3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논의사항은 설계공모 전 사전기획 방향성을 논의하고 설계공모 시 필요한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또한 사전 기획 업무 수행에 따른 설계공모 기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관 해당 청약 및 지지조사 관련하여 기존 자료에 대한 활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의 제외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청사 규모와 사업비를 검토하고 청사 배치안과 지하통합개발 방향성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도시과장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강도시 리더십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우수한 건강도시 정책과 사례를 서태평양 개발 도상국에 홍보하고 역량 증진의 기회는 물론 건강도시의 국외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달 중순경 4박 5일간 진행되는 건강도시 리더십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 관계자와 몽골의 도지사, 구청장 등 7명의 방문단이 의장도시인 우리구를 비롯하여 강동구와 시흥시 등 3개 도시를 방문,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포함한 건강도시의 우수 사례와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건강도시 협의회의 의장도시 역할과 건강도시 업무에 대한 사업을 소개하고 이어서 현장 탐방을 통해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무학동 도시 텃밭을 비롯한 도심 재생공원인
옥인동 수송 계곡을 둘러보고 보건소,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건강도시 정책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를 비롯한 몽골 방문단의 건강도시 리더십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주최 의장도시 위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후 공공시설물 녹제거 집중 추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가로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녹제거 사업을 7월 한 달간 집중 추진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추진 방향은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 순서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교통신호기와 같은 외부기관 소관시설물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정비 요청토록 하였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 구 디자인과에서 직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우기와 통합하기 등 정리정돈을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구동 정비 물량 전수조사를 지난달에 완료하였고 북부 도로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함께 정비 완료토록 협조 요청을 확약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정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집중 정비 구간 및 대상은 자암로, 평창문화로, 창경로 3일대를 중심으로 민간 시설물 등을 포함한 8종 약 100여 소를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부사항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이번 집중 추진 기간 내에 부서 관리 소관 시설물을 정비 완료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에너지 전략 시원 차림 캠페인 추진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전 부서 직원 및 일반 주민들 포함 시원 차림 복장으로 에너지 전략 추진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노타이 정장, 쿨 소재 등 시원 차림을 적극 권장드리며 특히 대내외 행사 시 시원 차림 사전 안내 및 참여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사항으로 녹색 교통지역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입니다. 6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 한후리홀에서 녹색 교통지역 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공문으로 시행된 바와 같이 각 부서 추진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각 동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내 물류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녹색 교통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해동, 종로 1사가동, 종로 5가동, 이화동, 해화동으로서 즉 4대문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과장이 두 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지원청, 학부모, 학교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관학 소통회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 오는 7월 4일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촉장 수여, 민간 대표 선출, 사업 추진 경과와 실행계획 보고 등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영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영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며 사업비는 추경 편성 예산 2천만 원입니다. 구민에 대한 평생학습 수요조사, 스왓 분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 주 내용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인증과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이심전심 명륜동 여성 안심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여성 안심마을 조성은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 단위의 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지역으로는 성균관대 기숙사 킹코하우스 주변 명륜 사각길 일대 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서 협조로 1인 여성 가구 수, 성범죄 발생 건수 등 취약 요소를 분석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미러시티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 네트워크 형성, 경찰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1,650만 원 전액 시비를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종로경찰서, 해양경찰서와 함께 여성안심전 협약을 7월 16일 체결하여 여성안심규각길과 안심마을을 총괄한 기관 관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8월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 파출소와 주민 네트워크 형성, 실천 활동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10월까지 미러시티, 비상벨 등 필요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여성안전정보통합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한 마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인사마당 주변 위법 건축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위법 건축물 현황입니다. 인사동 126-1번지에 8필지에 건축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 연도는 2005년도에 발생이 되어 있고 현재 그 1층에는 그 오토바이가 보관되어 있고 2, 3층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 대집행 시기는 7월 중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월 달에 행정 대집행 방침을 수립을 했고 또 3월 달에 1차 개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달에 또 2차 개고를 하였고요. 그 6월 달에 행정 대집행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대집행 용역 업체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을 하고 7월 중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비용 징수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옥 측과장입니다. 산마루 놀이터 국토대전 대통령상 선정 및 산마루 놀이터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도시, 경관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산마루 놀이터가 지난 6월 17일 공공디자인 분야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식은 7월 11일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 09시에 개최됩니다. 다음은 산마루 놀이터 내에서 여름 특별 프로그램 개설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이며 시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과 도심 공원 속 생태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는 7월과 8월 토요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험놀이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비행기 날리기와 간이 물놀이와 텐트에서 하룻밤을 체험하는 산마루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밖에도 초청 음악극, 요가교실, 스크린 바닷속 세상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 및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금주 중에 홍보를 실시하고 매회 공원 이용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와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점 주변 및 보도 대청소 결과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이 밀집된 동대문역에서 동묘역 주변을 지난 20일 노점주 직원 합동으로 노점상 매대 각종 적치물을 노점주가 우선적으로 청소하고 띠녹지, 비물바지 내 쓰레기 제거 후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종로 거리를 위해 관내 노점주 전체에 대하여 노점 주변을 스스로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도시 미관 및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2개월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1,100여 개소에 대해서 건물의 신축이나 멸실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한 단위 부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89억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현장조사원 6명과 전산보조원 1명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관연도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홍보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민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와 예방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4개월간이며 대상은 건강취약계층 7,221가구입니다. 방법은 직접 가정방문과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3명의 방문간호사가 현장 밀착형으로 가정방문을 하며 비상대기반은 건강증진과 간호직 직원들로 구성하여 주중 주말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합니다. 내용으로는 폭염특별시 폭염 정보 상황을 전파하고 덕고 어르신 건강취약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문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무더위 쉼터 및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무더위 환경 개선과 119 등 응급전화 연락처 등을 비치하고 온열 질환 의심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센터 이송 조치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특별관리를 요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우선 지원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 등 각 관련 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암동장이 청소년 꿈 동행 교육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진학을 위한 교육 지원비와 졸업 축하금을 후원하여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후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2020년 2월까지 8개월간이며 후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 가구 및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0여 명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또한 내년 졸업식에는 우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졸업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꿈과 자립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민간 서비스 연계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보암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임용 서비스 사업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 1, 2, 3, 4가 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입니다. 소외된 주민을 이웃이 찾아내고 돌보는 주민 주도 활동으로 나눔 가게, 나눔 이웃 주민들의 다양한 후원과 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눔 가게입니다. 떡 박물관 실시루와 나눔의 둥지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명절과 생신을 맞이할 때 식사 대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두잉 안경점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안경 지원을, 잘빠진 메밀에서는 매월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 3가 주원리 업체 우리 한마음에서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눔 이웃입니다. 소망이는 매주 후원 반찬 배달과 관내 청소 봉사를 하고, 시자 프로젝트는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목욕, 청소 및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문화이웃 만들기는 매월 1회 고궁, 한복나들이, 청와대 등의 명소를 관람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의 자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독사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고시원 관리인들이 함께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쪽방 고시원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가게, 나눔 이웃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번 제2권역 주민 아카데미는 종로 1, 2, 3, 4가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어제 삼청동, 가해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워크숍 개최에 대해 시범동인 종로 오리가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 관계망을 촘촘히 형성하고 주민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달 7월 3일 수요일에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연동복지재단과 함께 이웃살핌이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19년도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와 연계하여 59가구에 대해 급여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돗자리 마켓은 민간복지단체인 충신다품개관식과 병행하여 6월 28일 금요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관내 예술가 재능기부 공연과 초등학생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겠으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 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 주민총회 개최건입니다. 주민대표회에서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으로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지난 3월 11일 2020년 동단위 시민 참여 예산을 주민대표 30명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 예산을 신청하였고 4월 5일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으로 최종 선정되어 그동안 동회의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마을 사업 2건의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민총회는 7월 8일 11시 우리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참석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 주민 0.7%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발굴 의제 내용은 아름다운 이화마을 골목 만들기 사업으로 골목길 스토리텔링, 어르신들을 위한 평상마루 설치, 이화마을 안쪽길과 바깥길 이정표 설치 등 사업비 2,500만 원이며 또한 이화마을 캐릭터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동네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 공모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서울시 안건을 제출하고 10월 말에 안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대비 취약계층 생활환경 전수 조사 결과는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실 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건강 돌보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인지 기능을 높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6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이며 추진 내용으로는 방문 간호사 2명이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체조 그리고 부채 만들기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4일 식생활 관리 및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으로 8월 8일 에코백 색칠하기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인 제1동장이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감염병 예방과 모기 등 해충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의 방역 소독 실시로 주민 건강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실시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06시 30분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숭인 근린공원 주변 및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대상으로 집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숭인 일동은 지역 특성상 오토바이도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과 계단이 많아 휴대용 방역기로 보행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 동 새마을 방역봉사대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야간 방역활동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동장과 직원들이 폭염 대비 등 안부 확인차 방문하여 냉방용품 지원 97가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2가구를 실시하여 무더운 폭염에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인 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 이웃 사랑에 가득 찬 모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동 독거 남성들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조리 경력을 재능 기부하여 반찬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나눔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6월 25일 장보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월 1회 재능 기부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센터 조리실에서 밑반찬 2가지 정도를 만들어 10가정에 나눌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초복맞이 어르신 격로잔치입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여름 보양식을 제공하여 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0일 11시에 숭인이동 관내 소재한 식당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80여 명을 모시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숭인이동 새마을 부녀의 주관으로 대접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은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끝난 후에 구정 주요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년이 다 넘게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헌신과 봉사를 해오시다가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 우리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직원 여러분들까지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애정 덕분에 우리 종로는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또 살고 싶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이면서도 또 보람으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종로를 더 기억하셔서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우리 남아있는 후배들과 함께 더 좋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서도 참으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개장한 산마루 놀이터가 2019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민대상을 받은 거 이상으로 참 큰 상을 또 받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상을 받더라까지 애써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립니다.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꽤나 어려움도 많고 또 제가 공사를 아예 천천히 하라는 얘기 할 정도로 오히려 천천히 하라는 얘기는 더 튼튼하게 정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셨죠. 12월 달에 공사를 끝낸다 그래서 준공식은 봄에 할 테니까 더 마무리 더 꼼꼼하게 잘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실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한 3개월 아니 4개월 지난 다음에 준공식을 했었죠.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바로 증명해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언한다면 몇몇 직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마른 놀이터를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 장신 숭인지역이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생다운 재생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 한 300평 정도 있었던 공원을 한 600평 정도로 늘려서 그곳에다가 정말 괜찮은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놀이터 사용자 어른들은 사용자한테 얘기 안 듣고 어른들이 생각해서 알아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꼬마들한테 얘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할 때 나온 얘기들이 화장실을 꼭 만들어 달라. 그리고 놀이터가 너무 재미없어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다. 그래도 화장실이 필요하다. 화장실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집에 뛰어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친구들 다 가버렸더라. 정말 절실히 필요한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꼬마들에서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꼭 화장실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도 잘 만들었지만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서 그때 생각해내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조경가에게만 놀이터 설계를 맡길 것이 아니라 건축가, 조경가 그리고 예술가까지 3인 공동으로 현상 설계를 들어오십시오라고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조건을 부여할 때 아예 3인 공동으로 들어오면은 현상 설계 접수하겠다. 응모 자격을 그렇게 부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 좋은 작품들이 좀 나오더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막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 좋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지금 선정된 작품이 또 상징성이 좀 강해서 아마 더 좋은 상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새로운 창작 공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크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토대전 상을 지금 4번째 받는데요. 4번째 받는데 3번을 다 대통령상만 3번을 받고 있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3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 정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동안 애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때 유난스럽게 고생을 많이 한 윤명중 과장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히 하면 적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 도시관리국장님이 왜 나한테는 박수 치라 들어가나요? 그러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정말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또 그 지역은 특별하게도
봉제 산업의 중심지라는 그 지역적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놀이터에 시소도 없고 그네도 없고 미끄럼틀도 없는 놀이터가 어떻게 창의적인 놀이터였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놀이터의 개념을 좀 바꾼 것이죠. 그래서 미끄럼틀이 없어도 아이들은 너무나 재밌다. 바로 그 점이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놀이터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주변에 있는 그 공영 주차장을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좀 시간제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좀 수요를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특히 청소도 좀 잘하도록 해주시고 주변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전관리 더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자명의 계련지에 양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계련이 지금 나주 쪽인데 양파는 무안 나주 이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좀 각별에 나서서 함께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좀 협력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말씀은 좀 달리 좀 우리가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현장에 그 인사동에 그 몽골하고 캄보디아에서 온 고위 공직자들 두 사람을 이제 밥 한 끼 사준다고 갔다가 거기에서 그 지금 3.1 광장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광장 양쪽에 원래 설계해 보면은 양쪽에 숲이 작은 그 화단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딱 그 자리에 나무가 회화나무가 잘생긴 회화나무가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에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동네를 지나면서 인사동에 바로 이 공평 빌딩에서부터 저 인사동 입구까지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한 그루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큼직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나중에 큰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주차장 저쪽 편 하나, 이쪽 편 하나 띄워서 아주 딱 한 그루씩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건 크게 자라라는 뜻으로 한 그루씩만 심은 거예요. 여러 그루 심다 보면 여러 그루 나무가 함께 자라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예 큰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띄워서 잘 심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서울시에서도 태화관과 함께 좀 이렇게 그 주차장 자리에 3.1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우리가 그 금사리 같은 우리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거기를 이제 3.1 광장을 조성하는데 설계도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화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 양쪽에 있는 나무 제법 잘 자란 한 7, 8년 잘 자란 나무가 지금 싹둑 잘렸어요. 그 좋은 회화나무가 너무 잘생긴 회화나무 양쪽 다. 우리 종로는 제가 회화나무를 자꾸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유난스럽게도 회화나무를 심는 이유는 옛날부터 조선조의 우리 선비들이, 특히 유교적인 선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학자나무다, 학자수다 해가지고 이 회화나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화나무는 병충해도 강하고요, 또 벌레가 끼질 않고요, 그리고 유난스럽게 아름드리고 크게 자라기도 하고 그늘도 주고, 그러면서도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또 햇빛도 주기도 합니다. 그늘도 잘 주고 햇빛도 주고, 그래서 가로수로 너무 좋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나무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부러 회화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심고 있는데,
그 잘 심어놓은 그 위치에 정말 위치까지 괜찮아. 이번에 공사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를 아니 서로 약간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서 공사를 해야죠. 나무를 뚝 잘랐는데 잘라놓고 나서 왜 잘랐냐 그랬더니 뭐 현장에서 좀 바꿔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장비 들어오려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게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그렇죠. 양쪽이 조성하기로 돼 있는 이미 화단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화단을 양쪽 해놓은 이유도 설계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 근방에 나무 있는지 옆에로 화단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측량까지는 해보질 않아서 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를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싹둑 잘라버렸단 말이죠. 이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려. 도심에서 나무 한 그루 키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상에 정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황량한 곳에다가 조경을 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아름답게 심어놓은 이 작은 공간, 작은 나무들은 정말 지금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자란 데가 있습니다. 충신시장 입구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올가 동장님. 지금 충신시장 입구 잘 아시죠? 그 새로 심은 회화나무들 그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 옛날에는 완전히 아스팔트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오토바이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 같아도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무를 쏙둑 잘라버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오히려 며칠 전에 이 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회의를 할 때 며칠 전에 어제 한 4, 5일도 안 됐어요. 그 나무 회화나무를 이쪽에 센터마크 호텔 앞에 버스 서 있는 자리에도 큰 회화나무 좀 한두 그루 정도 심어서 거기도 좀 그늘을 줄 수 있는 나중에 큰 제목으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읍시다라고 회의 끝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있는 나무를 두 그루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심기는커녕. 뭐 나무 별것도 아닌 거 심으면 될 거 가지고 이러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얼마나 나무 한 그루 정성껏 자라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이 요즘에 특히 도심에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큰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늘도 주고 열섬면산도 줄어들고 요새 이제 그늘 만들고 있잖아요. 그늘을 왜 만듭니까? 이 그늘막 만들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그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그늘막을 못 만들어줄 망정 그걸 오히려 잘라버리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공사하기 걸치장스럽다고? 우리 간부님들께서 제가 이 말을 좀 길게 이렇게 한곡하게 드린 말씀은 정말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러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종로에 특히 도심에 나무 한 그루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제가 요새 엊그제 제 서고에 들어가서 그동안 옛날에 봤던 책을 한번 봐보려고 심우경 저로서는 개인적인 고향 선배이기도 한데 고려대학교 은퇴 교수인데 이 심우경 교수라고 조경 쪽에 꽤나 많은 책도 쓰고 그러냐고 했어요. 그 양반이 책을 얼마 전에 한번 주어서 못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걸 꺼내서 좀 보겠다고 보다가 안 돼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제쯤에 좀 보다 그저께도 가서 보다 졸고 그 다음에 이게 숲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점에 대한 그 책이에요. 숲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오히려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딸에다 나무를 잘라버리고 있으니 저는 그냥 자지러질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가. 가로수가 부득이하게 넘어질 뻔해서 어쩔 수 없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그리고 그런데도 빨리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죠. 이건 녹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간부님들이 각별하게 나무에 대한 좀 문제를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참으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숲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다. 저는 간편하게 한마디로 만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 나무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을 내에 이 정도면 나무를 한 그루 심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자리를 좀 찾아주세요. 한번 이제 마을 공터 찾기 해서 나무 심을 만한 곳 좀 찾아내셔서 좀 그 자리에다 심어도 괜찮은지, 그 밑에가 뭐 문제는 특별히 없는지, 공터가 있다도 밑에가 뭐 큰 지작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관이 지나간다 이러면 나무 못 심죠. 그렇지만 혹시 그럴 장소가 있는 건지 좀 찾아서 좀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는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더 큰 시골의 당산나무 같이 정자나무 같이 크게 자랄 수 있겠다. 그런 장소를 한번 좀 찾아서 정말 잘 가꿔진 나무들을 좀 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도시 주변 찾아보면 아마 꽤나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일부러 나무 심을 자를 좀 찾아서 더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좀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그 자리 다시 가서 나무 심을 수 있는 준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3.1 광장 만드는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판단해서 그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인사동 들어가는 구청 쪽에서 인사동 쪽으로 가는 그 길 그 주변에 한 그루의 나무도 없단 말이죠. 좀 나무 좀 몇 그루 심을 수 있도록 그 대형 빌딩들 사이에 지금 우리 큰 도로를 내려다가 도로를 안 냈기 때문에 빈터가 아주 많아요. 도로에다 나무 심는 거예요. 도로에다. 제 얘기는 도로에다 무슨 나무를 심자가 아니라 도로에다 나무를 심으란 뜻이에요. 도로에다 우리 가로수 많이 심고 있잖아요. 도로에다 나무 못 심는 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심어서 그늘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나무 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종로구는 그의 수십 배의 나무가 더 심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나무 찾아서 좀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을 모신 정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